인권의 선을 넘는 사례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인권사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수민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권 전문 변호사 강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아마 궁금해하실 주제를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바로 아프면 쉴 권리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업무량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권리 좀 지키고 계신가요?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플 때 쉬어야지 또 다음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플 때 일을 하면 병도 잘 안 낫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플 때 쉴 권리가 있죠.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인 코로나처럼 업무 외 상병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의 빈틈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채우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 방역 핵심 수칙 중 하나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득 상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으로 아픈데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내 집단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수준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전형적, 비임금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했으며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 참고 버티거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사람은 감염병 외에도 다양한 상병으로 언제든 쉼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증진 및 빈곤 예방,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서로 업무 외에 상병 중인 상황일 때 보장받는 이 쉴 권리가 다르다는 점이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아나운서 경우에도 프리랜서로 좀 고용이 되다 보니까 아픔을 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업무에 따라 또는 고용 형태에 따라 또 보장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 또는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다르다는 점이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사실 일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하는 자라면 꼭 보장을 받아야 하는 이 아프면 쉴 권리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아프면 쉴 권리란 일하는 개인의 건강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권리인 동시에 노동권과 사회보장권과도 관계가 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업무상 상병뿐만 아니라 업무 외 상병으로도 언제든지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데도 쉴 수 없어서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존엄한 존재가 아닌 노동력이라는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아프면 쉴 권리는 사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호사님은 이번 이야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굉장히 반갑게 보았습니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근로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빈틈을 찾아서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세계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법정 병가라든지 상병수당이라든지 제도를 도입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파도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쉴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다른 나라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직장의 유급병가, 거기에 더해서 상병수당 제도의 형식으로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지원은 사업주가 하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사회보험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아에로와 국제사회보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법정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국 뿐이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유일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유급병가에 대해서 법정 의무 규정만 없을 뿐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해고를 막기 위해서 영반법에서 12주의 무급병가를 부정하고 있고 주 정부의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법정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감염병이 대두되면서 지원금도 줄고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하는 방법도 제각기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 근로자들의 격리 어떻게 좀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예방적 자가격리 시에도 상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고 네. 호주, 캐나다, 포르투갈은 상병급여 개시 전에 있던 대기 기간을 폐지했으며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은 기존 상병급여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자영업자에게도 상병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법정 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있었던 국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보다 적절히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쉴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보장 실태는 체감적으로 말하면 공무원 같은 이런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법적 권리를 따로 보장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애초에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병가를 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참 많아서 국가적으로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무척 동의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임금 형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플 때 소득이 감소되어도 보장을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현 주소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주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모든 임금 근로자들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보장 수준을 기업 비례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 기준을 설정하여 수급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 기간을 최대한 짧게 설정하여 유급병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근로 집단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급병가가 보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 제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국회의장에게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네,
오늘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변호사님 덕분에 세계 각국의 쉴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고를 작년에 보고 굉장히 반갑게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 코로나19 동안 특히 임금 근로자들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소득 감소도 소득 감소고 일자리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지적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부랑 고용노동부의 공고가 나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빨리빨리들 일을 해서 공적 상병수당과 법정 병가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데 못 쉬고 일하시던 분들에게 비슷한 경험으로 또 부당한 처우를 받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선을 넘는 사례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인권 사이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유수민이었고요. 네, 저는 변호사 강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